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기능 중에 여기 쉘을 써야 되거든요. 쉘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어떤 면을 가지고 두께를 가진 면으로 부피겠죠. 두께를 가진 부피로 바꿔주는 건데 가지고 뭐가 좀 이상하게 된다. 그냥 막 다 클릭을 해가지고 전체를 클릭을 해줬고요. 거기서 얘만 빼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보면 가운데가 구멍 뚫린 건 알겠죠. 원래는 책에서는 아까 여기 가운데 면을 안쪽으로 풀로 해가지고 밀어내고 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테스트할 땐 됐는데 또 여기서 하니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형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완료를 해주면은 이제 좀 된 것 같죠.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를 가진 부피로 이런 면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딴 거 더 있나요? 이제 추가로 여기 기능에 보면은 프리페어에 가서 미드 서피스라고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미드 서피스라는 거를 만들어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뭔 기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라고 되어 있으니 레인지를 해가지고 5mm로 해줘야 뭐 이런 형상이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진동 해석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얘기를 드리기가 뭐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할 건지 베이스 페어스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니까 어떤 바디를 할 건지 여기 이미 있잖아요. 솔리드.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뭐 다 됐겠죠? 체크를 짠 하고 눌러주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페이스 이 형상을 기준으로 거기 위아래를 조금 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더라고요.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만든 그 형상 가운데 면을 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두께가 있는 부피니까 그 두께 가운데 선을 딴 거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셀 모델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솔리드는 솔리드는 자동으로 미드 서피스를 우리가 하면서 지워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드 서피스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솔리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할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럼 다 된 겁니다. 모형 만들어졌으니까 저장하고 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끄시고 그러면 지오메트리까지 됐으니까 이제 모델을 켜면 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리니까 시작하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해석 프로그램 모달이 떴고요. 스트럭처 아닙니다. 모달.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NCS에서 스트럭처 끄집어 가지고 오면은 안 돼요. 뭐 지오메트리 정도는 따로 저장했다가 불러올 수 있는데 어쨌든 모달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쭉 보시죠. 그러면은 지오메트리가 있고 얘를 여시면은 아까 미드 서피스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드 서피스를 만들어야 되나봐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가 디테일로 바뀌죠. 그래서 두께는 3mm 잘 돼 있죠. 메터리얼을 해서 재료가 있는데 그걸 뭘로 할 건지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드가 있죠. 우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질 됐고요. 다음에 해석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메쉬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구조 여기 순서대로 가니까 재료 넣고 뭐 좌표계는 손 안 댔죠. 메쉬 오른쪽 누르시고 인서트 가셔서 사이즈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야 구조 해석했을 때 많이 해봤으니까요. 지오메트리 클릭하시고 누구를 해줄 거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면인가요?
하나씩 클릭을 하셔야 되겠네.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짠 하고 전부 다 표면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서피스 미드, 아까 미드 서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두께가 없긴 없어요. 그렇죠. 면인데 두께는 없는데 우리가 두께 3mm라고 입력은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플라이해서 메쉬 사이즈를 어딨냐? 책에서 5mm로 하랬나? 5mm, 5.0mm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얘가 두께가 있는 걸로 메쉬가 나올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다 되면은 여기 보시면 두께가 있는 것처럼 나오죠. 한 겹이긴 한데 메쉬 한 줄이긴 한데 두께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주는 과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아날리시스 여기까지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밑에가 디테일이 뜨죠. 근데 책에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은 렉스 모드, 그러니까 진동 그 모드를 몇 개나 할 거냐, 10개를 찾으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모드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라. 인서트에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해주란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픽스드 서포트를 해주시고, 누구를 픽스드 서포트로 할 거냐 선택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아랫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면이 딱 운동이 없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건데, 실제 기타랑은 좀 다르죠. 실제 기타야 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뭐 다리로 지지한다거나 허벅지를 올려놓는 부분이 원래는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에서 뭐 나머지야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요. 이제 인서트 솔루션에서 뭘 토탈 데포메이션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넣어주면 되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했을 때랑 다르게 진동으로 인한 해석은 각각 모드에 따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1번 모드죠. 그러면은 2번 모드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엔터 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포메이션들, 각 모드에 대한 데포메이션들을, 변형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몇 번까지 하라고 했죠? 5번까지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줍시다. 다른 항목들은 따로 손을 대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누르시고 풀면은 뭐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네. 다 되면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해석이 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모드로 인한 해석들, 잠깐 여기 고정돼, 아랫면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픽스 서포트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얘를 보시면, 윗면을 보시면은 각각의 모드로 인한 변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솔루션 할 때 모드를 10개 해서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니었나? 애널리시스 세팅에 있었죠. 여기에서 10개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애널리시스 세팅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모드가 10개가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럼 그 각각 모드에 대한 변형은 여러분들이 넣어서 아까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실제로 값들도 하나씩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래프로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고, 뭐 책에서 그거 이상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데이터 표시까지 받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플레이 스탑 인터페이스 그런 게 있었나?
지워버렸다. 그래프를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에서 얘기한 게 각 이 변형에 대해서, 각 변형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뭐 전체 솔루션 같은 거 하면은 밑에 그런 거 안 뜨고요. 각 모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띠용띠용 하고 흔들린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해석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장하고, 네, 저장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뭐 어차피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하모닉 리스폰스라는 기능을,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짠 하고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왜 거기 있냐? 제가 이거 잘못했네. 더블 클릭을 하면은 독립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걔가 아니라 하모닉 리스폰스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솔루션 위에다가 짠 하고 던져주시면은 솔루션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솔루션이 셋업으로 들어가고 뭐 형상은 그대로 바로 넘어오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모닉 리스폰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세 개는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된 거고요. 셋업을 손을 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A6에서 끝났었죠. 근데 짜잔 하고 B5라는 하모닉 리스폰스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세팅을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 쭉 해주시면은, 책을 보고 쭉 따라가시면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아날리시스 세팅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레인지 뭐 미니멈, 맥시멈, 인터벌 그런 게 뜨거든요. 각각 얼마라고 되어 있죠? 미니멈을 1000, 그러니까 1000Hz에서 4000Hz까지 솔루션 인터벌이니까 300으로 하라고 하면 300개로 쪼개란 거예요. 그러니까 10Hz겠죠? 10Hz 단위로 짝짝짝 하면서 주파수를 먹여보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레셔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네. 하모닉 리스폰스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인서트 해가지고 프레셔를 넣어줘라. 근데 프레셔를 측면에다가 넣어주래요. 크기는 뭐 이따가 정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 면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측면이죠. 컨트롤 누르고 해주시고, 그럼 면 두 개가 선택이 돼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 됐고, 그 다음에 압력을 얼마를 주래요?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그냥 1 써주면 되죠. 1메가파스칼이 10의 6승이니까 예, 그럼 된 것 같고, 페이스 앵글 같은 거는 지금 손댈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솔루션에서 또 뭐를 보냐면은 인서트, 프리퀀시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솔루션에서 오른쪽 눌러주시고 인서트 그러면은 프리퀀시 레스폰스라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야, 데포메이션인가? 예, 데포메이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봅시다. 책에서는 앞면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앞면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기타 구멍 있는 면, 걔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고, 면 하나 선택했죠. 그 다음에 방향, 디렉셔널 데포메이션이 X 방향은 지금 요 방향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Y 방향으로 해야 기타 면이 출렁출렁 하는 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Y면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됐죠?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고 이제 솔브만 하면 되겠네요. 이것까지 우리가 다 입력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그래서 다 해석이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고유 진동수가 있는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변형 같은 것도 추가를 할 수는 있었겠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림을 더 그려주면은 책에서 나오는 주파수별 형상을 진동 형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숙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모닉 아날 리스폰스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그냥 솔루션에서 고유 진동수로 인한 모드들을 보셔도 되는데 지지 조건을 아까 밑면을 픽스드 서포트로 놨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진동에서 그 뭐야, 현 길이 뭐 그런 거에 따른 고유 진동수 변화들도 배웠을 거예요. 재료는 똑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이것저것 바꿔볼 수 있게끔 해서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8장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